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찰떡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하루 5분 탈무드 태교동화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추억의 포도밭이로군요. 포도밭에 한번 들어갔다가 단박에 유명해진 여우가 있습니다. 흔히 굶고 들어가 굶고 돌아온 어리석은 여우라 불리곤 하죠. 몇몇 현자들은 이 여우를 빗대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 다 맞는 얘기야. 여우는 자신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따금 추억에 잠길 때면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때 그 행복한 느낌은 여전히 여우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쨍쨍 내려 쬐는 태양 아래 탐스런 포도가 방울방울 참 많이도 열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사방이 포도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포도밭을 보는 순간 여우는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저 포도를 꼭 먹게 될 거야. 포도밭은 촘촘한 가시 울타리로 빙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우의 마음은 이미 포도밭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이봐, 그만둬. 꿈도 꾸지 마. 우리도 이미 시도해 봤어. 다른 여우들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포도밭 쪽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이 든 여우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젊은이, 괜히 욕심 부리지 말게. 세상엔 넘볼 수 없는 것도 많다네. 하지만 여우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울타리 주변을 맴돌던 여우는 용태 틈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보일락말락 좁디 좁은 틈이었습니다. 여우는 작은 틈새로 몸을 쏙 들이밀어 봤습니다. 어림도 없었습니다. 포기할까? 아니야. 배가 조금만 더 홀쭉해지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밤새 앉아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여우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배가 홀쭉해질 때까지 굶기로 한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루를 굶었습니다.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이틀을 굶었습니다. 돌멩이라도 삼키고 싶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굶었다간 죽을지도 몰라. 여우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쑥 들어갔습니다. 가슴, 앞다리, 배, 뒷다리, 그리고 꼬리까지. 여우는 마침내 포도밭으로 들어섰습니다. 널따란 포도밭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주 특별한 여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시 울타리 하나 통과했을 뿐인데 세상이 이토록 달라 보이다니. 한 송이, 두 송이, 포도를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먹고 또 먹었습니다.
포도즙이 얼굴을 타고 흘러 목과 가슴까지 적셨습니다. 털이 온통 포도즙으로 끈적끈적해지고 온몸에서 포도향기가 났습니다. 시간이 영원히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우는 나무 한 그루 위에 달려있는 포도를 거의 다 먹어 치우고도 성에 차지 않아 계속 먹고 또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을 떠올릴 때마다 여우는 회상을 잠시 멈추곤 했습니다. 세상이 다 알다시피 아주 곤욕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실컷 먹고 이제 슬슬 돌아가려는데 배가 그만 울타리 틈에 꽉 끼어버린 것입니다. 아차, 그 생각을 못했구나. 여우는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큰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처럼 다시 쫄쫄 굶기로 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포도밭에서 평생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꼬박 하루를 굶었습니다.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이틀을 굶었습니다. 슬슬 배가 고파졌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포도송이에 자꾸 손이 가는 걸 참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굶은 뒤에야 여우는 간신히 구멍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울타리 밖에는 다른 여우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손가락질을 해대며 웃었습니다. 쫄쫄 굶고 들어가더니 쫄쫄 굶고 나오네. 뭐야,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똑같잖아. 여우는 단번에 유명해졌습니다. 굶고 들어갔다 굶고 돌아온 어리석은 여우라는 말도 이때 생겨난 것입니다. 나이든 여우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찌찌, 욕심에 눈이 어두워 뒷일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먼. 따지고 보면 우리 사는 것도 다 그렇지 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닌감? 여우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여우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틈만 나면 뒷산 언덕에 올라가 저 아래 펼쳐진 포도밭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내가 정말 저길 들어갔었나? 가끔 모든 게 꿈이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고단한 세상살이에서 잠시 벗어나 혼자만의 축제를 즐기던 한여름낮의 꿈. 배는 다시 홀쭉해지고 날마다 또 뭔가를 먹고 살아야 했지만 그때 그 맛과 향기는 여우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단지 배를 채우려고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간직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닌지, 오랫동안 야금야금 꺼내 먹을 수 있는 자기만의 추억, 울타리를 빠져나오려고 사흘 동안 쫄쫄 굶으며 기다리던 그때, 포도밭에 들어누워 바라보던 별들을 여우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별과 바람과 포도향기에 취한 채 살아있다는 행복감에 푹 젖었던 그 밤의 황홀한 기억은 고스란히 여우만의 것이었습니다. 추억은
사람의 맛과 향을 좌우하는 특별한 순간들이라고 하는군요. 아가야, 아무리 배를 채워도 남는 것은 추억이란다. 추억의 모양에 따라 사람의 매력이 달라지기도 하지. 끌리는 사람은 끌리는 추억을 지니고 있거든. 바쁘게 살면서 지나쳐버린 그 향기롭고 탐스러운 포도밭들. 언젠가는 꼭 먹어봐야지. 입맛만 다시며 미뤄놓은 나날들 속에 평생 잊지 못할 나만의 하루가 들어있단다. 삶이 시간으로 만든 요리라면 그 요리에 특별한 풍미를 더해주는 것이 추억이란다. 이어서 김용택 시인이 고른 하루 한 편 필사하기 좋은 태교 명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종기 시인의 바람의 말입니다. 바람의 말, 마종기. 우리가 모두 떠난 뒤 내 영혼이 당신 옆을 스치면 설마라도 봄나무까지 흔드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지는 마. 나 오늘 그대 알았던 땅 그림자 한 모서리에 꽃나무 하나 심어 놓으려니 그 나무 자라서 꽃 피우면 우리가 알아서 얻은 모든 괴로움이 꽃잎 되어서 날아가 버릴 거야. 꽃잎 되어서 날아가 버린다. 참을 수 없게 아득하고 헛된 일이지만 어쩌면 세상 모든 일을 지척의 자로만 재고 살 건가. 가끔 바람 부는 쪽으로 귀 기울이면 착한 당신 피곤해져도 잊지 마. 아득하게 멀리서 오는 바람의 말을. 조금 전 읽었던 추억과도 맥이 닿는 아름다운 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탈무드 태교 동화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